네, 안녕하세요. 중간고사 전에 마지막 스터디죠. 그래갖고 이번 스터디에서는 이제 어셈블리어는 저번 주까지 다 했고요. 이제 이번 주 스터디부터는 이제 실제로 요 드림액 문제 풀 때 사용하는 도구죠. 그래서 이 도구 중 하나인 에이다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에이다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에이다는 정적 분석, 동적 분석 둘 다 되는 바이너리 분석 도구인데요. 바이너리 분석 도구입니다. 그래서 디스어셈블러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GDB 할 때 디스어스메인이라고 명령어를 입력했었죠. 그래서 그게 디스어셈블의 약자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에이다도 똑같이 그 기능을 제공합니다. 에이다도 GDB랑 똑같이 바이너리 분석 바이너리를 분석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메인은 기본적으로 디스어셈블을 사용하지만 에이다는 그 외에도 그 디스어셈블된 어셈블리어를 C 언어처럼 보이는 수도 코드로 바꾼다던가 아니면은 C 언어처럼 보이는 수도 코드로 바꾼다던가 아니면은 그 직접 바이너리 자체를 패치를 해서 바이너리의 기능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 수 있게 한다던가 그런 GDB와는 다른 강력한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이다라는 프로그램은 매우 강력합니다. 강력한 대신에 이제 단점도 있는데 단점이 한 가지가 있죠. 매우 비쌉니다. 잠시 제때로 돌아가자면 제가 기초 해킹 실습 스터디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4년이죠. 군대 2년 갔다 왔으니까 4년인데 예, 그때는 에이다가 매우 비싼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정품은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지금 제 컴퓨터에 깔려 있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 1,0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이 네 컴퓨터에 깔려 있냐라고 하면은 이건 제 컴퓨터에 깔려 있는 건 아이다 프로라고 하는 프로 버전의 아이다 프로라고 하는 프로 버전의 복돌판이고요. 그래서 원래 돈 내고 써야 되는데 이제 돈 안 내고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분석을 할 때 돈을 내야 되다 보니까 이제 해킹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겠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돈을 내냐. 그렇게 황당할 건데 그래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아이다 프리웨어라고 무료 버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무료 버전에서는 X86 64비트, X86 32비트 이런 아키텍처의 바이너리를 무료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무료로 분석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러면 그러면 프리웨어 쓰면 되지 넌 왜 프로 버전을 깔고 있냐라고 하면은 이 프리웨어가 아닌 프로 버전에서는 윈 X68, 86, 64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ARM 기반 프로그램들, 이런 바이너리까지도 이 프로 버전에서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이 프로 버전이랑 무료 버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네, 아마 저번 주 영상에서 설치를 하라고 안내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드림액 홈페이지에서도 이 링크를 통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저희 스터디 자료에 보면은 기초 해킹 실습이라고 여길 클릭하시면 링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기초 해킹 실습 스터디 노션 페이지가 나와요. 이 노션 페이지는 뭐냐라고 하면은 토분반 노션 페이지 제가 들고 온 겁니다. 왜냐면 토분반 노션 페이지를 들고 온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환경 설정이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윈도우 환경이신 분들은 그냥 링크 타고 들어가서 아이다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맥OS 쓰시는 분들이 문제인데 맥OS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다가 윈도우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다 프리웨어는 X86 64비트 아키텍처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맥OS에서 맥OS 특히 애플 실리콘 맥에서는 X86 64비트를 돌릴 수가 없죠. 그래서 가상머신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VMware 퓨전이라는 가상머신을 설치를 해서 윈도우 12를 맥북 안에서 돌린 다음에
윈도우 11을 맥북 안에서 설치를 하신 다음에 그 후에 인터넷에서 아이다 프리웨어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요 링크는 카톡방에 제가 올려놨을 거예요. 그래서 요 링크를 설치는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설치를 하고 이제 파일을 열어야겠죠. 파일을 열어야 되는데 이제부터 바로 실습을 하는 게 좀 좋겠죠. 네, 그리고 이거 띄워놓은 거는 그 아이다 프로그램의 단축키 정리해 놓은 거고요. 그 단축키 아이다 프로그램의 단축키 정리해 놓은 거고요. 아마 자주 사용하겠지 싶은 것만 정리해 놨으니까 이제 필요하시면 요거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터디 아마 오프라인 스터디 끝난 다음에 요것도 찍어가지고 아마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거 같고요. 그래서 실습은 뭘 하느냐? 시- 이제 드림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함께 실습해서 헬로월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헬로월드라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 건데요. 아, 여긴가? 아, 여긴 것 같다. 이걸 볼 건데요. 그래서 여기 실행 파일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실행 파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여기 서론에서 무슨 이 프로그램이 뭔지 다 나와 있는데 이제 그래도 좀 리얼리티를 추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이 저희는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부터 이 뭔지 모를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을 거예요. 그 일반적인 뭔지 모를 실행 파일을 저희가 다운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매우 위험한 행동이죠. 왜냐면은 컴퓨터 실행 파일 잘못 다운받아서 열다가 랜섬웨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실행 파일 잘못 다운받아서 여는데 이게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에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내 컴퓨터 자원을 뺏어 먹으면서 컴퓨터가 느려지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실행 파일을 모르는 실행 파일을 함부로 다운로드 받는 거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고요. 그럼 이 다운로드 받은 실행 파일을 제가 바로 해, 다운로드 받은 실행 파일을 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바로 실행을 해보는 건 매우 위험한 행동이죠. 이게 어떤 기능을 할지, 내 컴퓨터에서 어떤 기능을 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이 뭔지 모를 실행 파일을 요 아이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석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아이다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디서셈블러 하고 뜨고요. 여기에서 New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일을 선택하라고 뜨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다운로드 받은 이 뭔지 모를 실행 파일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는데요. 그냥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OK라고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쭉 뜨고 네, 이런 식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요 화면이 보이시는 건, 요 화면을 보게 되실 건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있는 부분은 펑션 윈도우라고 해서 이 바이너리가 쓰고 있는 함수들을 이런 식으로 쓰고 있거나 참조하고 있는 함수들을 이런 식으로 쫙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요 부분은 이제 지금은 노드 하나짜리인데 그 분기문 같은 게 나오면은 요게 이런 식으로 노드들끼리 그래프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분기문 같은 것들을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디서셈블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계어명 어셈블리 명령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셈블리 명령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윈도우 프로그램처럼 파일 에딧 이런 식으로 다 있죠. 여기 디버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제 단축키 키맵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스페이스인데요. 스페이스는 뭐냐면은 지금 이 상태가 그래프처럼 어셈블리어를 보여주는 상태라고 했죠. 여기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텍스트 영역이라고 영역도 표시되고 그 영역에서 주소가 얼마인지 그것도 표시가 되죠. 그 영역에서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도 표시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선형적으로 이제 어셈블리어를 어셈블리어나 다른 정보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스페이스 다시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예,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데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페이스 눌러서 다시 쭉 내려서 처음에 봤던 부분이 어디였지? 그래서 다시 처음에 봤던 부분 이런 식으로 돌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스페이스 설명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또 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탭들이 있는데 두 번째는 헥스 뷰인데 이건 뭐냐면은 저희 바이너리는 0과 1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이건 그 0과 1로 이루어진 바이너리 데이터의 원본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원본을 조사하고 싶을 때 쓰면 된다라고 아마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는 부분은 저희 실습에서 별로 크게 안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소신 발언을 좀 하자면 저도 뭐가 뭔지 모릅니다. 저도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 저도 쓰는 기능만 쓰기 때문에 그래서 안 쓰는 부분은 스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임포트, 익스포트 이렇게 있는데 임포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바이너리가 쓰고 있는 다양한 문자열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역 변수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함수도 있겠죠. 그렇게 참조하고 있는 함수나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익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익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익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부분의 상위 부분을 표시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에 보면 메인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메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익스포트 보시면 스타트라고 돼 있죠. 이 스타트는 바이너리 시작할 때 메인 함수로 들어가기 전에 메인 함수 실행시킬 준비를 하는 루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스타트가 여기에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이번 스터디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F5를 눌러볼까요? 그리고 F5를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창이 뜰 거예요. OK 를 누르시면 저희가 어셈블리어를 안 봐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int main 하고 C 언어처럼 보이는 코드가 나왔죠. 그래서 요전에 어셈블리어가 이런 식으로 C 언어처럼 보이는 코드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어셈블리어를 보는데 어셈블리어가 너무 길고 이제 파악을 하기에는 감이 안 온다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F5를 눌러서 C 언어처럼 보이는 수도 코드를 저희가 분석을 해볼 수도 있어요. C 언어처럼 보이는 수도 코드를 저희가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완 C 언어처럼 보이지만 이제 C 언어랑 살짝 느낌이 다르죠. 여기 변수 이름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요게 F5 왜 이러지? 네, 그래서 F5키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어셈블리어의 수도 코드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다시 어셈블리어 그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하면은 수도 코드 탭이 새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여기로 이렇게 탭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탭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탭을 번갈아 탭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
저희가 분석을 하다가 요 부분이 뭔가 이상해, 요 부분에서 내가 뭔가 아이디어가 생겼다, 주석을 달고 싶다라고 하면은 콜론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 콜론 나오죠? 그래서 new 아이디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네, 이렇게 주석이 새로 추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콜론을 통해서 주석을 추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름 변경인데 다시 수도 코드로 돌아가 볼게요. 수도 코드로 돌아가 보는데 여기 요 부분이 뭔가 대입변산자가 있으니까 어떤 변수겠죠. 그래서 요거를 16진수로 계속 보기에는 머리가 아프니까 바꾸고 싶다 해서 N을 누르면 클릭을 하고 N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지? 그냥 variable 1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오케이 해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variable 1이라고 제대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y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타입 지정자가 있는데 여기 음, 그리고 y도 있습니다. 그 variable 1을 해볼게요. variable 1에 커서를 놓고 y를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enter type declaration이라고 해서 타입 선언하는 거를 바꾸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문자열을 대입하고 있죠. 그럼 int면은 좀 이상하겠죠. 그래서 차 포인터로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대로 그럼 이렇게 문자열로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수도 코드를 우리가 알고 있는 코드로 수정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입 변경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variable 1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variable 1이 바이너리에 어디에 있는지 바로 워프를 달 수 있어요. variable 1이 바이너리 어디 있는지 바로 워프를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여기 14001B20 이 부분에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타입이 데이터죠. 데이터 타입은 뭐가 들어간다고? 데이터 섹션에 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전역 변수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럼 variable 1은 전역 변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 레퍼런스라고 해서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 레퍼런스라고 해서 이 부분에 코멘트가 있는데 이건 아이다가 자기 맘대로 만든 주석이고요. 메인 함수에 어디에서 참조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뜨게 됩니다. 다시 볼까요? 여기 더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네, 다시 해볼까요? 저희가 variable 1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variable 1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 상에 어디에 있는지 뜹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 섹션이니까 전역 변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주석을 클릭해도 되지만 여기 주석을 클릭해도 됩니다. 주석에 커서를 갖다 두면은 이런 식으로 메인 함수로 보여주고요. 더블 클릭하면은 그대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잘못 들어간 것 같아 싶으면 ESC를 눌러보십시오. ESC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뒤로 가기가 됩니다. 뒤로 가기도 됩니다. 그리고 요 variable 1에 커서를 갖다 댄 다음에 X키를 눌러볼까요? X키를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가 뜨는데 이 레퍼런스는 뭐냐라고 하면은 이 변수가 어디에서 참조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변수에 쓰기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읽기가 들어가는지도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면 그 부분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 부분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지금 RSP 38H D 밀리세컨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저희가 GDB로 분석했을 때랑 문법이 좀 다르죠. 여기서
우클릭 해주시면은 저희가 GDB에서 봤던 그 문법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 저희가 봤던 문법이니까 더 편해지겠죠. 그다음 숫자도 바꿀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328H가 되어 있는데 맨 뒤쪽에 H는 16진수란 뜻이고요. 이 숫자를 클릭해 주시고 우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숫자를 자기가 원하는 진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진법으로 바꿀 수 있고요. H 다시 누르면 16진법으로 돌아갑니다. H 누르시면 또 10진법으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컨트롤 F11을 눌러볼래요? 어? 아, Shift F11을 눌러볼래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번엔 이게 뭐냐? 이 스트링 윈도우라는 게 뜨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요 바이너리에서 쓰고 있는 모든 문자열들을 쫙 보여주는 겁니다.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바이너리에서 쓰고 있는 모든 문자열들을 쫙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컨트롤 F 눌러서 찾을 수도 있어요. 헬로 해서 하면은 헬로 월드라는 문자를 쓰고 있구나 라고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자열어 검색 기능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을 찾고 있구나 라고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이 있구나 해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또 이런 식으로 메모리에 어디에 위치했는지 볼 수 있고요. 로우 데이터 섹션이니까 이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은 전용 문자열이 되겠죠. 그리고 X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 참조하고 있는지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참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요 우리가 우리가 다운받은 요 뭔지 모를 실행 파일은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이제 슬립 함수가 있고 여기에 16진수가 있는데 10진법으로 바꾸면 1000이죠. 그래서 1000ms 그러니까 1초 동안 슬립을 하고 전역 변수 전역 변수에다가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대입을 하고 그리고 어떤 함수를 뭔지 모를 함수를 불러와서 거기에 hello world를 집어넣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지금까지 분석한 거로. 그럼 이 뭔지 모를 함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얘를 더블 클릭하면 들어와집니다. 여기로 들어가집니다. 이 상태에서 탭을 누르면 이 뭔지 모를 함수의 기계어 명령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뭔지 모를 함수 내부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보시면은 일단 일단 이 상태에서 함수에다가 Y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 함수가 우리는 캐릭터 포인터를 받는다는 걸 알죠. 그래서 캐릭터 포인터로 함수 선언부를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인자도 지금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니다. 일단 캐릭터 포인터로만 바꿔줍시다.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이 함수가 어떤 걸 하느냐 봤는데 일단 파일 포인터로 하나 선언을 합니다. 파일 포인터로 하나 선언을 하고 그냥 VA 리스트라는 구조체를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VA start라는 함수를 선언해서 VA 변수랑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넣었던 A1 매개 변수를 넣고요. 그 다음 V1에 그 뭔지 모를 함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16진수로 선언된 것과 다르게 이름이 있죠. 이름이 있는 함수를 부른다는 얘기는 저희가 분석을 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요 함수 이름을 그대로 갖다가 요 함수 이름을 그대로 갖다가 챗GPT나 아니면 구글에다 물어보면은 요 함수가 무슨 함수인지 알려줄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 이름이 있는 함수가 있다면은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편합니다. 검색을 해볼까요? 그 MZ 세대에 맞게 GPT를 쓰겠습니다.
요즘 MZ세대는 다 챗GPT를 쓰죠. 그래서 MZ세대에 맞게 저도 GPT를 쓰겠습니다. GPT 쓰고요. 제 GPT는 이제 저는 이제 GPT에 그냥 새로운 채팅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GPT에 오픈 AI에 월 2만 원씩을 상납하고 있기 때문에 GPT-4를 쓸 수 있기 때문에 GPT-4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GPT-4를 써봅시다. 그래서 요 함수가 그래서 뭐 하는 함수냐라고 물어보면은 답변을 해주겠죠. 언어의 표준 라이브러리에서 함수의 이름을 분석해주네요. 함수의 이름까지 분석을 해주네요. 야, 이 함수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함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함수 이름을 지었는지도 분석을 해주네요. 네, 그럼 요 구문 자체를 한번 넣어봅시다. 그럼 요 구문 자체를 한번 넣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지? 요 구문 자체를 넣어봅시다. 함수가 사용되는 맥락을 파악하면은 얘도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v1이 파일 포인터였죠. 그래서 파일 포인터 선언을 해주시고 이 함수가 활용되는 맥락을 한번 넣어보고 이 함수가 활용되는 맥락을 얘한테 넣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얘가 음, 얘기를 안 해주네요. 얘기를 안 해주네요. 그냥 요거 전체를 갖다 박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챗 GPT를 쓴다고 해서 챗 GPT를 함부로 남용을 하시면은 실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3주차에 걸쳐서 어셈블리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게 챗 GPT 있는데 왜 괜히 챗 GPT 있고 F5 누르면 되는데 왜 괜히 어셈블리어 봐야 되냐라고 하면은 이 어셈블리어를 수도 코드로 바꾸는 이 과정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저희가 C언어로 어셈블리어로 바꾸는 건 쉬운데 어셈블리어를 C언어로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희가 곱셈 공식 전개하는 거 쉬운데 그거 다시 인수분해 하듯이 하는 건 어렵듯이 요 작업도 어렵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그래갖고 사람이 알 수 있게 시언어로 좀 써주지 왜 이렇게 쓰지 하는 것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지금은 프로그램이 별로 복잡하지 않으니까 상관없는데 복잡한 프로그램은 F5 누르면은 이 원래 의도랑 왜곡된 형태로 시언어 수도 코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도 코드를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얘도 챗 GPT도 그렇게 맹신을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계산 이론 때 챗 GPT 돌려봤는데 NFA 계산 이론 때 저도 챗 GPT 돌려보거든요. NFA, DFA 챗 GPT는 계산 이론 더럽게 못하더라고요. 챗 GPT는 계산 이론 더럽게 못합니다. 예, NFA 짜달라고 하면은 이상하게 짜줘요. 그래서 엣지 케이스 들고 오면은 그거 패치를 해주는데 그럼 또 다른 엣지 케이스에서 막힙니다. 그래서 챗GPT를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질문을 너무 많이 했나 보네. 네, 바로 나오네요. 신기하죠? 네, 아까 전엔 모른다 했는데. 아까 전엔 모른다 했는데, 이번엔 기능을 다 알려주네요. 참 신기한 현상입니다. 네, 아까 전엔 모른다 했는데, 이번엔 알려주네요. 신기한 현상이네. 네, 그러면 팩트 체크를 해봐야겠죠, 항상. 항상 팩트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갖고, VA 리스트가 뭔지 이번에는 구글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렇게 뜨네요. GPT는 뭐라고 했죠? 가변 인자를 막기 위해 VA 리스트 구조체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고 VA 스타트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VA 스타트라는 매크로에 필요한 구조체 타입이 VA 리스트고요. 리스트라고 되어 있고, 더 찾아봐야겠네요. 가변 인자의 사용. 네, 파이썬에서는 가변 인자를 쓸 수가 있죠. 파이썬에서는 가변 인자를 쓸 수가 있죠. 그 점 3개 붙이면은 언패킹돼서 쓸 수가 있는데, 파이썬에서도 가변 인자 쓸 수가 있죠. 점 3개 붙이면, 인자에 점 3개 붙이면 가변 인자가 되기 때문에 쓸 수가 있고, 예, 여기에서 std argument h라는 헤더 파일에 이런 타입들이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살펴보시면은 이 가변 인자를 쓰려면은 VA 리스트 타입을 선언을 해서 VA 스타트 해서 VA 리스트 구조체랑 여기에 있는 요 인자들을
여기에 있는 요 인자들을 조회를 한다라고 돼 있네요. 네, VA 스타트랑 VA 엔드를 사용을 해서 VA 스타트는 가변 인자를 쓰겠다라는 뜻이고 이제 여기에 가변 인자의 첫 번째 값을 넣으면서 그러면은 그래서 VA 리스트라는 구조체가 리스트는 말 그대로 리스트니까 리스트 첫 번째 VA 리스트 구조체 첫 번째 리스트 구조체가 첫 번째 매개 변수를 가리키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 C 언어에서 여기 있는 이 아규멘트 인자들은 스택의 배열 형태로 저장이 되죠. 스택의 여기에서 탭키를 누르면 여기에서 탭키를 눌러서 살펴보면은 요 함수에서 요 함수에서 여기 mv 명령들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rcx, rdx, r8, r9 이렇게 있는데 이 얼규 이 레지스터들은 이 레지스터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은 함수 선언을 할 때 그 매개 변수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매개 변수들을 지금 스택에 저장하고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함수의 매개 변수는 스택의 배열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되는데 이제 VA 리스트라는 거는 그 배열의 첫 번째 주소를 VA 스타트라는 거는 그 배열의 첫 번째 주소를 AP라는 VA 리스트 구조체가 가리키도록 조정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VA argu라는 함수를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리스트에서 인자값을 한 개씩 뽑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첫 번째 VA 리스트 관련해서 팩트 체크는 됐고요. 요 가변 인자, 요 가변 인자를 요 가변 인자를 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VA 리스트를 썼다라고 기회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두 번째를 봅시다. 두 번째는 파일 구조체 선언한 다음에 요 함수 요 함수를 선언한 거죠. 그래서 챗GPT는 요 함수를 모른다고 했는데 모르는지 어떤지는 물어보면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드림액 풀어놓은 것도 있네요. 비밀번호 걸려있구나. 아, 저희가 했던 내용 저희가 했던 거 그대로 남겨져 있네요. 음, 오, 여기에 나오네요.
여기에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살펴보시면 stdin이라는 게 디파인이 되어 있는데 그게 요 함수에 0을 넣은 거랑 같다. 그리고 stdout이라고 디파인 되어 있는데 요게 요 함수에 1을 넣은 것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요거는 헤더 파일의 일종인 것 같은데 일단 요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게 헤더 파일 선언부의 일종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stdin이 우리가 찾은 요 함수에 0을 넣은 거고 stdout이 1을 넣은 거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럼 여기 우리가 찾은 함수에 1을 넣은 거는 파일 구조체 중에서 스탠다드 아웃에 해당하겠네요. 그래서 스탠다드 아웃이면 표준 출력이죠. 그래서 표준 출력 파일 스트림을 파일 구조체에 넣고 있고 이제 어떤 함수를 선언해서 그 표준 출력을 파일 스트림을 인자로 받고 그리고 VA 리스트에서 VA를 또 인자로 받죠. 그리고 VA 스타트에서 VA 변수가 이 아규멘트 매개 변수의 첫 번째를 가리킨다고 했으니까 A1 헬로 월드 문자열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스탠다드 아웃에 헬로 월드 표준 출력에 표준 출력이랑 헬로 월드 문자열 출력할 문자열을 동시에 다루고 그리고 가변 인자인 함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럼 그 함수는 하나밖에 없죠. 가변 인자라서 원하는 만큼 인자를 입력받을 수가 있고 표준 출력을 아, 여기다 적어야겠네. 뭐지? 왜 꺼졌지? 됐다. 됐다. 네, 다시 어디까지 했죠? 어디까지 했죠? 요 함수까지 했죠. 그래서 요 함수에서 요 함수에서 요 부분이 표준 출력이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요 부분이 표준 출력이고 가변인자 쓰고 표준 출력 다루고 그리고 가변인자 다루고 표준 출력 다루는 함수는 우리가 아는 함수 중에서 하나밖에 없죠. 원하는 만큼 인자를 쓸 수 있고 화면에 뭔가를 출력하는 함수. printf죠. printf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설명이 돼.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설명이 되죠. printf니까 가변인자를 받죠.
그래서 포맷 스트링 개수만큼 인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표준 출력. 프린트f는 출력 함수니까 표준 출력을 쓰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다. 그럼 이제 이 메인 함수의 모든 기능이 설명이 되죠. printf를 출력하는 함수죠. printf를 출력하는 함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실제 한번 돌려볼까요? 이 GDB에는 디버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F9를 누르면 디버깅이 시작이 되는데요. 디버깅을 누르고 로컬 윈도우 디버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OK 누르면 경고가 뜨는데 Yes 누르면 이런 식으로 현재 IP, 현재 EIP, 현재 실행될 명령이고요. 현재 실행될 명령이 이렇게 돼 있죠. 모듈 있고 스레드 있고 그리고 여기에 레지스터 여기에서 레지스터를 볼 수 있고요. 스택은 볼 수, 스택은 여기 있네요. 여기에 스택이 있고요. 클릭하면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줄을 실행하려면 F7을 F8을 누르면 되겠네요. F8 누르면 다음 명령어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면 콘솔 창에 헬로 월드가 뜬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F7 눌러서 렛 하면은 이제 여기 콜 메인 돼 있는데 메인 함수를 나가서 이제 그 상위 루틴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버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보여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디버거 종료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실습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의미불명의 파일은 헬로월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팩 데이터베이스에서 OK 하면은 저장이 되고요.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헬로월드 다운로드 받은 데로 가시면 이런 식으로 헬로월드 말고 파일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이 그 아이다에서 헬로월드 분석한 그 결과물이 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실습은 이렇게 요 단축 키들을 어떻게 쓰는지만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실습은 그 다시 이 화면으로 넘어가서 이번엔 어떤 걸 할 거냐면 이 실행 파일을 다운받을 겁니다. 이 실행 파일은 이제 요 기초 해킹 실습 스터디 링크에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이번엔 얘를 다운로드를 받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를 받고요.
두 개 받았네. 다운로드를 받고요. 이번에는 얘는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제가 보장을 하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행을 해주시면 음? 뭐지? 뭐지? 여기에서 실행을 해주시면 아 방화벽이 방화벽에 막히네요. 그래갖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창이 뜨고요. 아무거나 입력해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틀렸다고 뜹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실습은 얘 이번 두 번째 실습은 이제 이거 롱 뜨죠. 얘를 여기에 뭘, 뭘 입력하면은 이 프로그램이 뚫릴까 그걸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걸 분석해 볼게요. 그래서 이번 실습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스스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시정지 하시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힌트를 주자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문자열을 입력을 했을 때 wrong이 뜨죠. 그래서 그러면 이 wrong이라는 문자열을 잘 찾아보면은 이 함수의 메인 로직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혼자 실습하실 분들은 일시정지 해주시고요. 그리고 실습 다 하신 분들은 이제 일시정지 푸시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똑같이 파일을 열고요. 똑같이 파일을 열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래프 형태로 표시된다에 감이 오시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 형태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볼 건데 제가 힌트를 드렸죠. wrong이라는 문자열이 어디에서 참조되는지 보면은 메인 로직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그래서 문자열을 검색할 때 F12를 썼죠. Shift F12를 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보는데 맨 위에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도 보이고 여러 가지 문자열이 보이는데 컨트롤 F에서 롱 롱 문자열이 안 보이네. 롱이라는 문자열이 안 보이네.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헬로 월드란 문자열을 들어가 볼까요? 왜냐면은 요거는 프로그래머가 의도적으로 문자열을 넣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를 봐도 됩니다. X 누르시면 어디에서 참조되는지 볼 수 있다고 했죠. 여기에서 X 눌러보시면 X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어디에서 참조되는지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바로 더블 클릭하시면 예, 참조되고 있는 이 위치까지 왔죠. 그래서 쭉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F5를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예,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스위치도 있고 케이스에 따라서 함수 로직이 달라진다. 함수 로직이 달라지는데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이 어디에 있나 보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펴보면 스트링 컴페어 하고 있죠. 그래서 str1과 스트링 컴페어를 하고 있다. 그럼 스트링 1은 어디에 있냐 하면은 여기에 있죠. 스트링 1인데 여기에 get window text a라고 적혀져 있죠. 그러면 get이니까 먼저 뭔가 문자를 받는 함수인가? 문자를 받는 함수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게 뭐 하는 함수인지 바로 분석을 해봅시다. 검색을 해주시면 윈도우 툴바에 있는 텍스트를 버퍼로 옮긴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살펴보시면 그럼 어떤 텍스트를 버퍼로 옮기는데 그 버퍼가 아마 스트링 1이겠죠. 그래서 뒤쪽에 256은 256바이트만큼 옮긴다는 뜻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문자열을 받아서 헬로월드랑 스트링 컴페어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스트링 컴페어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 코렉트라고 문자열이 코렉트라고도 돼 있고, 그 다음에 롱이라고도 돼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스트링 컴페어에 따라서 correct랑 wrong이라는 문자열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를 입력하면은 프로그램이 correct를 출력을 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디버거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여기에다가 hello world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하시면은 correct라고 뜨죠. 제대로 correct라고 뜨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럼 여기에 중단점을 걸고 디버깅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월드 입력해 주시고, 그럼 여기에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럼 여기 이렇게 돼 있겠죠. 그리고 여기 레지스터를 살펴보시면, 그리고 여기 레지스터를 살펴볼 거예요. 레지스터에서 RDX에 헬로월드 돼 있고, RCX는 데이터 영역에 STR1을 잠재우고 있다고 돼 있는데, STR1 클릭해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타나고요. 문제를 못 보나? 문제를 못 보나? 그리고 아웃풋 윈도우에 여기 보시면 파이썬이라고 작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냐? 파이썬 구문을 여기에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누르면은 헬로 월드네요. 그래서 str1은 헬로 월드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RDX, RCX에 둘 다 헬로 월드가 들어있고 이제 스트링 컴페어를 하겠죠. 스트링 컴페어를 하고 그리고 함수의 결과는 AX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AX끼리 비교를 해서 0이면 어디로 가고 0이 아니면 어디로 가겠죠.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strcmp에서 두 스트링이 같으면 0을 리턴하기 때문에 correct 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correct가 나온다까지 분석을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아이다 찍먹하는 강의였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2주 동안 볼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시험을 가늘고 길게 보거든요. 그래서 요때 개의 보고 그 다음에 요때 계산이론 보고 요때 정보사회론 보고 인공지능 보고 그리고 5월 1일 날도 컴내를 봐요. 그래서 거의 가늘고 길게 시험 기간이 돼 있는데 그래서 21일, 28일은 휴강입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잘 쉬다가 2주 동안 시험 잘 보시고 쉬다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스터디 끝났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